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종국쌤입니다. 오늘부터 중학생, 고등학생들을 위한 가장 쉽고 가장 재밌는 연극이라는 제목으로 수업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연극에 대한 이해나 배경 지식이 부족하거나 연극에 관련한 기초적인 수업을 못 받은 친구들, 또 연극에는 관심이 있긴 있는데 배우고는 싶은데 내용이나 용어가 어렵다고 느껴지는 친구들, 그리고 관련 학과를 준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구들, 그 밖에 다양한 이유로 연극에 대한 기초 지식이 필요한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수업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리엔테이션 겸 선생님 소개 및 수업 소개, 그리고 연극의 매력과 연극의 정의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네, 오늘 주제, 오리엔테이션, 연극의 정의, 연극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목차를 한번 살펴볼까요?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선생님 소개, 수업 소개, 학습 목표, 연극이란 무엇인가, 다른 예술에는 없는 연극만의 매력, 그리고 정리 한번 해주고, 그리고 출처, 이렇게 진행할 것 같습니다. 쌤은요, 순천향대학교에서 연극무용학과 연극전공 졸업을 했고 2019년 12월 기준으로 해서 중등학교 전교사 2급 자격증과 문화예술사 교육사 2급 자격증을 활용해서 서울사대부고에서 연극 강사로 현재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틈틈이 오디션도 보고 하면서 배우의 일도 겸하고 있으니까 응원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네요. 자, 그럼 두 번째로 어떤 수업을 할지, 앞으로 어떤 수업이 이어질지 소개를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오늘 수업이죠. 오리엔테이션, 연극의 정의, 연극이란 무엇인가 에서 시작을 해서 연극의 기원과 역사, 연극의 종류, 그리고 연극의 특징, 연극의 구성원, 그리고 요점 정리, 마지막 시간은 복습을 해서 총 12번, 그러니까 12차 시의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게 오프라인 강의였으면 아이스 브레이킹 개념으로 연극놀이도 하고 상호 간에 소통도 하면서 재밌게 수업을 했을 텐데 그거에 대한 아쉬움이 조금 있습니다. 어쨌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이번 시간 학습 목표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연극이 무엇인지 말할 수 있다. 연극의 사요소를 안다. 연극의 매력을 알고 말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세 가지를 알아볼 예정입니다. 연극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생각을 하고 넘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친구들은 연극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네? 일단 눈치 보지 말고 편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연극하면 생각나는 것, 많이 생각이 나시나요? 아니면 생각도 안 나세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다면 너무 어렵게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부담 갖지 말고 쉽게 생각나는 대로 편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요. 연기, 연기, 잘생긴 배우, 예. 화려한 의상, 의상도 생각날 수 있죠. 조명, 무대 같은 경우에는 조명도 화려하니까 생각날 수 있어요. 그리고 예쁜 배우, 예쁘고 잘생긴 배우. 어렵다는 편견이 있을 수도 있죠. 연극은 어렵다. 반대로 또 재밌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루하다. 지루할 수 있죠. 연극이 지루할 수도 있죠. 그리고 무대, 앞서 얘기한 것처럼 무대 예술이니까. 그리고 이야기, 내용, 내용. 연극에서의 이런 이야기나 내용은 보통 희곡이라고 하죠. 문학 작품으로. 그리고 관계. 맞아요. 대학로에 연극이 진짜 많아요. 자, 뮤지컬. 뮤지컬이랑 연극이랑은 또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이것도 차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 또 희노애락, 감정도 중요하죠. 어떻게 보면 또 연기랑 또 관련이 있는 건데, 자, 또 영화. 네. 영화와 연극에는 또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이것도 차후 한번 이야기를 나누도록 해볼게요. 자, 어쨌든 이런 기타 등등 친구들이 생각하는 연극에 대한 각자의 이미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렇다면 좋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연극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연극이란 무엇인가 봅시다. 빈칸이 있네요. 연극이란 뭐뭐뭐가 뭐뭐뭐 앞에서 뭐뭐에서 뭐뭐 속의 인물이 되어 몸짓, 행동, 그리고 언어, 대사로 만들어내는 예술이다. 자, 이 뭐뭐뭐를 채워야 될 것 같은데, 한번 이야기를 또 나눠봅시다. 연기하는 주체, 연기하는 사람, 누구죠? 누가 연기를 하죠? 그렇죠. 배우. 배우가 연기를 하죠. 근데 배우는 누구 앞에서 연기를 할까요? 누구한테? 우리들, 여러분, 친구들 앞에서, 그러니까 관객 앞에서. 자, 그럼 어디서 할까요? 장소, 공연하는 장소, 무대죠. 무대에서 그러면은 어떤 뭐뭐 속의 인물이 되어서 어떤 이야기 속의 인물이 되겠죠? 네. 희곡 속의 인물이 되어. 희곡이라는 장르는 연극에서 쓰는 문학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영화로 따지면 시나리오, 그러니까 연극은 희곡, 대본이에요, 대본.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그럼 연극이란 배우가 관객 앞에서 무대에서 희곡 속의 인물이 되어가지고 몸짓, 언어로 만들어내는 몸짓과 언어로 만들어내는 예술이다. 이게 바로 연극의 정의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어서 연극의 사요소를 한번 볼 건데요. 사실 우리는 연극의 사요소를 이미 다 배웠어요. 언제 배웠냐? 방금 다 배웠어요. 자, 연극의 사요소를 한번 봅시다. 연기하는 사람, 연기자, 배우, 그걸 지켜봐주는 사람, 보는 사람, 관객, 우리들이죠. 그리고 그 배우가 연기를 하는 장소, 무대입니다. 텍스트가 있어야겠죠? 어떤 텍스트를 가지고 연기를 해야 될 테니까 행동을 하든 연기를 하든 그걸 희곡이라고 합니다. 근데 가끔 책이나 혹은 관련 서적을 보면 연극의 3요소라는 게 나옵니다. 연극의 4요소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연극의 3요소는 뭐냐? 연극의 4요소에서 한 가지가 빠진 거예요. 자, 그럼 뭐가 빠졌을까요? 자, 봅시다. 희곡이 빠져서 배우 관객 무대다? 뭐 이럴 수도 있죠. 그리고 또 이번에는 무대가 빠져가지고 배우 관객 희곡이다 라고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책을 보면은 이런 두 가지 의견이 있어요. 책마다 좀 다른데 전자의 경우는 뭐 희곡, 텍스트, 대사가 없어도 배우의 즉흥성 혹은 재량을 통해 텍스트는 얼마든지 창조할 수 있다. 혹은 아예 대사가 없는 무언의 극, 예를 들면 마임 같은 거 가능하죠. 그래서 텍스트가 없어도 충분히 연극을 만들 수 있다 라는 의견이고, 후자의 경우에는 배우가 말하는 텍스트가 존재해야지 대사도 치고 행동을 할 수 있다. 오히려 무대가 장소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관객만 있으면 어디든 상관없다 라는 의견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가 갈린 거예요. 사실 이 두 가지 의견 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럼 무엇이 중요하냐? 응? 무엇이 중요하니? 어찌됐든 배우와 관객은 반드시 필요하다 라는 거죠. 무대와 희곡은 어쨌든 둘 중에 하나가 없어도 연극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배우와 관객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연극은 만들어질 수 없다. 연극이 만들어지는 게 불가능하다라는 점을 알고 가시면 됩니다. 왜냐? 관객이 없으면 배우는 그 일련의 행위들이 그냥 혼자 연습하는 행위로밖에 표현이 안 돼요. 반대로
배우가 없으면 관객은 볼 게 없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배우와 관객은 꼭 필요하고 둘 중에 하나가 없으면은 연극은 만들어질 수 없다. 이것만 알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이어서 조금 쉴게요. 아이고, 이야기를 좀 많이 했더니 기지개도 좀 피고 물도 좀 마시고. 펭수 아세요? 펭수? 야, 요즘 펭수 핫한데 쌤이 팬클럽입니다. 팬클럽. 펭수를 좋아하는 사람을 팬클럽이라고 한대요. 그리고 또 쌤이 또 나름 펭수 성대모사도 연습하고 있어요. 자, 어쨌든 영상 하나 보고 가시죠. 에템 신이나 에템 신이나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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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귀엽지 않나요? 신이나 에템 신이나 어이 어쨌든 비슷한가요? 연습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이제 수업으로 돌아와야죠. 자, 이제 다른 예술에는 없는 연극만의 매력을 한번 알아봅시다. 여러분들 첫 번째로는 시선의 차이가 있습니다. 영화는 누구의 시선입니까? 감독의 시선인 겁니다. 감독이 카메라를 통해 들여다본 세상이라는 겁니다. 카메라. 현실적이라고 생각하는 영상 매체 예술은요, 사실은 감독이 카메라라는 기계를 통해서 보는 세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상하는 것들을 기계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하지만 연극은 우리가 사는 일상의 연장선 상에서 보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영화와 연극 감상의 차이점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영화는 내 시선이 아니기 때문에 거리를 두고 즐길 수 있어요. 하지만 반면에 연극은 내 시선이기 때문에 그 현장과 동질감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 배우의 어떤 감정을 다이렉트로 공감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을 봅시다. 사건과 사고의 발생 가능성.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데 좀 더 쉽게 풀어볼게요. 사건은 좋은 겁니다. 사고는 나쁜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 가수가 무대에서 실수를 합니다. 당사자, 그 가수는 죽겠는데 보는 우리는 흥미진진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또 예를 한 번 더 들자면은 여기 보이는 인형 밟았어요. 머리가 일그러졌죠? 그러니까 머리가 일그러진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이 인형의 주인인 애기는 죽겠어요. 너무 슬퍼. 근데 이 사진을 보는 우리는 흥미진진한 겁니다. 이래서 이것도 여담이지만 찰리 채플린이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이라고 이런 말을 남기기도 했죠. 이것이 바로 연극의 세계입니다. 사고 한 번 없는 완전한 공연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또한 오늘 하는 공연이 어제와 같은 사람들이 공연을 한다고 할지라도 오늘은 어제와 똑같은 공연을 절대 보여줄 수 없습니다. 이런 사건 혹은 사고의 발생 가능성이란 것이 보는 사람이나 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묘한 긴장감을 만듭니다. 그리고 역량이 있는 배우들은 그 사건을 즐기기도 합니다. 그 사건에서 단순히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그 배우 역할이 되어서 체연을 하는 거죠. 세 번째는 소통입니다. 보러 가는 거. 관객과 배우의 소통, 끊임없는 관객과 배우의 상호작용을 뜻합니다. 우리는 무대에서 배우와 호흡하고 소통을 합니다. 영화와 드라마는 소통이 불가능하지만 연극, 공연예술, 무대예술은 그렇지 않아요. 소통이 가능합니다. 배우들의 비언어적인 행동과 대사의 뉘앙스, 감정이 관객들을 반응시킵니다. 그리고 그
그 반응은 다시 배우들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자극이 되어서. 이러한 관객과 배우 간의 소통은 연습실에서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연습실에서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대에 올려졌을 때 이 배우가 관객들과의 소통을 통해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고 그래야만 이 연습실 안에서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대 위에서 관객의 역할은 배우 못지않게 본질적으로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의 연극을 정말 잘 즐기고 싶다면 관객들도 긍정적인 반응, 긍정적인 반응을 하는 관객들이 필요한 겁니다. 관객들이 편안한 마인드로 비언어적인 이런 반응을 서로 상호간에 주고받을 때 소통이 일어나고 비로소 좋은 연극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물론 연극의 종류에 따라 조금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 연극은 현장성의 예술이란 겁니다. 결국 연극은 소통의 예술이란 겁니다. 이것이 다른 예술에는 없는 연극만의 매력이자 마력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멀고 비싸고 홍보도 잘 되지 않는 연극을 보러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재밌는 연극은 배우가 만드는 것도 아니고 관객이 만드는 것도 아니고 같이 만드는 겁니다. 배우와 관객이 같이 소통을 하면서요. 그래서 첫 번째로 보는 연극이 중요해요. 네. 음식에 비유하자면은 마라탕을 처음 먹는데 이 집 마라탕이 맛이 없어. 근데 맛이 없는지 있는지 모르고 먹었기 때문에 맛없는 마라탕을 처음 접한 사람은 마라탕을 이제 안 먹겠죠? 공연 예술도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처음에 좋은 작품을 보면 앞으로도 계속 그 이미지가 남아서 좋은 작품을 보러 가는 원동력이 되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첫 번째, 연극이란 무엇인가? 연극이란 배우가 관객 앞에서 무대에서 희곡 속의 인물이 되어서 몸짓과 언어로 만들어내는 예술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극의 사요소에는 배우, 관객, 무대, 희곡이 있으며 세 번째로 연극의 매력에는 현장성과 소통에 있다 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다음은 참고자료 및 출처입니다. 참고자료 관련해가지고 저작권 관련해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문의를 드렸는데 다음과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요약하자면 교육을 목적으로 한 범위에서의 인용 관대한 편입니다. 인용된 저작물이 교육에 도움되어야 되는 것이며 혹여나 영리적인 목적을 위한 그런 이용은 판단을 법원에게 맡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작물, 그러니까 저작권에 관련해서 어떤 제재가 들어온다면 관련 자료를 삭제하거나 혹은 수정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연극의 기원과 역사, 동양편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중고등학생을 위한 가장 쉽고 가장 재밌는 연극의 종국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